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단계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작됩니다. 서머타임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생체 리듬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백악관은 전 세계 주요 7개 국가들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추가 제재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 러시아 기관과 개인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증권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증권시장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주 한 주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단계적으로 면제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중단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의 한국 입국 시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WHO가 인증한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이 대상인데 만약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났다면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격리 면제는 2단계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서 미리 등록해둔 사람들은 오는 2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현재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지금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3월 21일부터 입국 시 격리 면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대부분의 해외 접종 완료자들은 한국행 항공편 탑승 전까지 등록하면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서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만 격리를 면제하는 것인 만큼 미접종자의 경우 연령 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 없이 7일간의 현행 격리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4월 1일부터 방역교통망 운영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방역택시, KTX 전용 칸 등만을 이용해야 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누구나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해외 입국 확진자 수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해외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만 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8만 3천여 명으로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어나며 4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 환자도 620만 명으로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69명으로 크게 늘면서 누적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생체 리듬이 변화되는 데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머타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일광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면서 수면 시간이 바뀌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생체 리듬이 맞춰지는 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당겨지면은 그 전서부터 미리 일찍 더 주무시고
운동을 하시는 시간을 더 앞으로 더 일찍 하시고, 왜냐면 늦게 하시면은 잠이 안 오니까 더 일찍 하시는 게 좋고, 식사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더 일찍 드시는 게 좋죠. 특별히 저녁 같은 거. 정부가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이유는 에너지의 절약과 함께 오후 활동 시간을 늘려 소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LA와 시행하지 않는 피닉스를 비교했을 때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너지 사용량도 1%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8년 주민 발의안을 통해 서머타임의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주의회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회는 서머타임이 시행된 시간과 해제된 시간을 놓고 어떤 것을 표준 시간으로 해야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70개국이며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는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한국과의 시차도 달라집니다. 서부 시간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시간 차이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자리한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폭격과 포격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참전 지원자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준호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북서부 루츠크의 군사 비행장을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이 같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들에 대한 공격은 전쟁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열흘 이상 러시아군의 포위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마리우폴의 부시장은 러시아군의 폭격과 포격이 계속되고 있고 도시가 사라졌다고 해야 할 지경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Серце розривається від того, що окупанти зробили з нашими містами, з нашою державою. UN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믿을 만한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의료시설 등에 대한 공격만 29건에 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려는 자원자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Надо пойти им навстречу и помочь им перебраться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동 출신 16,000명을 포함해 많은 자원자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온 외국인 의용군이 지난 6일 기준 약 2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통신규제당국은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인스타그램에 대한 접속 또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백악관이 전 세계 주요 7개국들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정상적 무역 관계에서 러시아에 부여됐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러시아산 수산물과 보드카의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이어서 김양순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혹독한 금융 제재와 에너지 제재에 이어 미국이 징벌적 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 간 낮은 관세와 장벽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Revoking PNTR for Russia is going to make it harder for Russia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세계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We will deny Russia the status of most favored nation in our markets. This will revoke important benefits that Russia enjoys as a WTO member.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수산물과 보드카, 철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 명품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 자격도 정지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 대출 등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계속 공급하겠다면서도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대립은 막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idea that we're going to send in offensive equipment and have planes and tanks and trains going in with American pilots and American crews, that's called World War III. 미국과 서방의 전례 없는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증권 시장은 2주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 침략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시금 공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도 한인단체에 소속된 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을 환하게 비치는 섬광들이 번쩍입니다. 이를 직접 눈으로 지켜본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은 처음에 불꽃놀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르키우를 탈출하는 수만 명의 난민들이 열차에 오르기 위해 몰려 있습니다. 한인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보내준 사진으로 현재 612명의 화랑단체 학생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화랑학생 네트워크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주의 포는 단순히 밖에도 없고 많은 민간인과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병원은 의약품, 의복 및 식품의 형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프로 사람들은 부상당한 군인들과 시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호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회장은 코로나 이전인 지난 1919년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한복을 입고 한국을 배워가는데 행복해하던 학생들이 지금은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며 최근 함께 사진을 찍었던 19살 남학생이 전사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다고 하는 거는 진짜 내 심장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금도 내가 그게.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지만은 그 마음이 아픈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를 이 친구들한테 해줄 것인가. 화랑청소년재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LA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에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과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직접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ilove화랑.com 웹사이트를 개설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 러시아 기관과 개인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것으로 판단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업 3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된 북한 기업 인사들과 접촉해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인사 2명 역시 해당 기업의 대주주 등으로 북한의 조달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미 재무부 설명입니다. 이들은 특히 북측의 관련 물품 구매와 운송을 조정하면서 러시아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선박 이동을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제재 대상과 거래한 이들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제재 대상 추가를 예고했습니다. And I have no doubt we will continue to use those authorities to good effect to hold all those responsible who may be supporting this program.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ICBM 발사를 레드라인, 즉 임계점을 넘는 행동으로 경고해온 만큼 외교적 통로를 열어놓는 동시에 대북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뉴욕주가 신입생 선발 차별 금지를 위해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와 조기 전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뉴욕주 상원 및 하원에는 뉴욕주 소재 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인 레거시 어드미션과 조기 전형 얼리 디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한 대학 입학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례 입학과 조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는 전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 중 10%를 주정부에 벌금으로 내야 하며 징수된 벌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보조로 쓰이게 됩니다.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는 입학 지원자 중 부모나 조부모가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입니다. 동문들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동문 자녀들의 입학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이지만 수혜자는 주로 부유층 백인이기 때문에 대입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기 전형 역시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주 의원들은 대학 입학은 능력과 노력의 문제여야 한다면서 동문 자녀 특례 입학이나 조기 전형 등은 본질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우대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컬럼비아, 코넬 등 명문 사립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뉴욕 주립대 역시 세계 캠퍼스에서 조기 전형 얼리 디시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주 내 사립대 100여 곳을 대표하는 독립대학위원회는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욕주 내 사립대들은 오랫동안 다양성을 추구해왔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에게도 충분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대학의 입학 제도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주간 증권시장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입니다. 아티스캐피탈 김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정말 참담했죠. 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한 주간 주식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4일 떨어지고 하루 오른 이번 주 역시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한 주를 마무리한 거로 지금 2주 연속이 됐고요. 특히 그중에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이후니까 지금 무려 2년 10개월 만에 5주 연속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2년 10개월 만에 5주 연속 떨어진 게 다우존스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 연속 장이 폭락함으로써 다우존스와 내스닥은 2월 24일 날에 찍었던 11개월 최저치로 추락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9개월 최고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지난주에 비해서 1.9%를 떨어졌고, S&P 500과 내스닥은 각각 2.9%와 3.5%를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주 위주의 내스닥이 가장 크게 타격받은 거니까 완전히 폭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시점에서 지금 내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기준으로 20.8%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코렉션도 아니고 베어마켓이 됐다는 얘기고, S&P 500 같은 경우는 12.7%, 1월 4일 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그리고 다우존스는 1월 5일 날 사상 최고치 대비 10.8%를 떨어진 겁니다. 그나마 3대 지수들 중에서는 다우존스가 가장 적게 떨어진 거지만 지금 내스닥에 비해서는 내스닥은 다우존스가 떨어진 거에 거의 2배를 폭락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원인, 악재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악재 같은 것들은 뭐 이제 호재보다 지금 현재 월등히 많고 모든 게 다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16일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사태,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리 인상이 되는 거죠.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또 특히 이제 고공행진 중인 유가입니다. 유가도 지금 14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뭐 원재재의 가격 폭등, 일단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까지 빠져드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우려 속에서도 일단 팔자 쪽으로 자꾸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투자 심리가 진정될 조짐이 뭐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거기다 또 더해서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들,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주식들 같은 경우가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퇴출될 수 있다,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공포심까지 되면서 중국 주식들이 뭐 알리바바를 비롯한 뭐 초대형 주식들 같은 경우도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 뭐 혹은 또 주목해야 될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 지수가 발표되고 또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4분의 3을 차지하는 거가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되겠죠. 0.25%가 되느냐, 0.5%가 되느냐,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0.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진정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짐이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가 시작한 지 지금 2달 거의 3개월 반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단 한 번, 딱 5주 전에 2월 2일 날에 한 번 3일 연속 오른 거를 빼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하루 이틀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하루 올랐다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움직임이 반복되거나 아예 3일 4일 연속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아도 3일 연속 떨어진 적이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한마디로 뭐냐면 위축될 대로 위축돼 있다는 얘기죠. 주식 시장의 불안 정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소식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